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여기 커뮤니케이션 하는 SN 그 노란톡에 가치TV 여기 커뮤니케이션 하는 난에 용바우님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신입 인사 올립니다 하시고 셋톱박스 테마 5개 업체 분석 잘 보았습니다. 유튜브 영상 올려주신 종목들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없겠죠. 우리가 왜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맞추는 거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맞출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측을 해보고 그 예측이 맞으면 돈을 버는 거고 그 예측이 틀리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것뿐이죠. 너무나 이런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저도 배우는 부분 있고요. 저도 배우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그래도 저는 이 시장에서 30년간 장을 봐왔던 사람이니까 제 의견도 들을만 할 겁니다, 아마. 반대로 저도 이런 분들이 이게 글을 쓰시면 세심히 저도 검토해 보면서 저도 배울 게 많아요. 이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로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감사드립니다. 이 재무 구조를 보니까 홈캐스트 한번 볼게요. 재무 구조를 보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씩 한번 봐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홈캐스트 눌러볼게요. 홈캐스트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얘기 드렸죠. 이게 올라온다고 해서 이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흐름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얘기 드렸죠. 어제도 이렇게 여기를 무너질 때 여기 10,000원 무너질 때 이미 이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거듭적으로 얘기 드렸죠. 오늘 조금 뭐 빠지는 건 아니고 그냥 그죠? 제자리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홈캐스트 그 다음에 필로시스 헬스케어 이게 나오죠. 예, 얘도 지금 그 큰 그림이 이렇게 흐름이 역방향으로 가면 조심하자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리온 얘는 지금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재무 구조를 보니 홈캐스트 필로시스 아리온 세 종은 아찔할 정도로 모든 빨간색 적자네요. 반등 노리는 투자는 너무 리스크가 클 듯하고요. 그렇죠? 아주 뭐 저는 이제 여기를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재무 구조를 제가 안 보는 게 아니고 보는데 차트를 보면 일단 역행하는 종목들은 잘 관심을 잘 안 가져. 재무 구조를 잘 보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왜 빠지는지를 묻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빠지니까 빠지는 거고요. 돌아갈 때 그때 봐요. 이게 왜 돌리고 있는지.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에, 이런 거 있잖아요. 빠지고 있는데 올라야 될 이유가 자꾸 귀에 들으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자꾸 사게 돼요. 사게 돼요. 그러면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이런 거예요. 그 회사가 좋아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 회사가 좋아도 이 회사가 돈을 벌었어요. 버는데 그 돈을 가지고 설비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다시 빚을 갚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그 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출액만 가지고 이익만 가지고 주식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요. 종합적으로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이 공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주가는 계속 빠질 수가 있거든요. 몰라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아요. 그 지금 알면 재무제표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럴 수가 없죠. 그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식회계라고 들어보셨죠? 정확하게 그가 될 수가 없고 집계가 나와야지 사람들의 공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추이를 볼 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뭐 3년 연속 흑자가 나고 뭐 당기순이익이 계속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을 노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통계적으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재반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을 한번 참고해서 들으시면 제 얘기도 좀 들으실만 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재무 구조를 보니 그러니까 클끗하고요. 그죠? 내려오는 그 자체가 반영이 되니까 휴맥스 실적도 최근 몇 년 고전하다가 휴맥스 한번 눌러볼게요. 휴맥스 때도 최근 몇 년간 고전하다가 분위기 시작분이 많이 나빠지고 있어서 새로운 비전이 없다면 기사에서 경쟁하는 AI 셋톱박스 치고 나가는데 변화하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다고 나왔네요. 네. 뭐 어떤 사람이 이제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기사를 쓸 때 예측해서 쓰면은 그 사람도 그 기사를 쓰면 잘못 대학품 맞죠. 괜히 뭐 고솔고발 대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는 웬만하면 사실 갖고 쓰게 되죠. 사실 갖고. 그러면 뭐예요? 결론이 나온 것 갖고 쓰게 되니까 그게 내 귀에 들어올 정도면 세상은 다 아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투자자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걸 반영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재무제표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면도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제대로 분석을 해서 똑같이 잘한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매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제가 오랜 시간 보면 재무제표를 보고 잘 안 맞는 부분 상당히 많아요. 맞는 부분도 물론 많아요. 그런데 차트하고 매칭시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맨날 황 대표가 많은 얘기하지만 이렇게 매집하는 단계가 생선 단 다음에 머리를 들 때 가는 종목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안 가냐 가느냐의 문제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안 가면 가면 좋은데 만약에 안 가면 소위 말해 뒷바꾸 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남아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팔 거냐. 또 이게 남을 거고요. 뭐 무한대로 들고 갈 수 없다는 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차트는 기본적으로 바탕이 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무 분석이나 뭐 기사나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고 그 안에는 보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휴맥스도 최근 실적 고전하다가 분기 실적분이 많이 나빠지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분기 실적 보게 되면 작년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올해 지금 1, 4분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분기가 안 좋다고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이 자체가. 그러면 매칭을 시켜보면 나중에 보면 내려가는 것들은 좋은 소리를 하는 것도 많아요. 내려가는데 막 기사가. 근데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다가 갑자기 턴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역시 좋은 회사는 반등이 좋아. 이렇게 하는데 그건 결과론이에요. 결과론입니다. 지나고 나야 알아요. 안 그런 경우도 수두룩해요. 안 그런 경우도. 근데 그 된 것만 가지고 자꾸 근거를 대니까 그래 보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랜 시간 장을 볼 필요도 있고 황 대표가 늘 얘기합니다. 어떻게? 황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지 제가 얘기하는 방법 옳다 그러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릅니다. 왜 제가 기준을 그렇게 잡고 들어가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휴맥스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거의 일맥상통한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온미디어는 지금 보시면 레드오션인 셋톱박스 시장에서 적자 없이 꾸준히 버티면서 AS박스와 자화사 상장, 그 다음에 아마존 입점, 정보사업 정도 다양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분은 용바오님은 굉장히 그 자료 수집을 굉장히 잘하시고 저런 부분에 정리를 되게 잘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분석해서 올라오는 거 보면 굉장히 배우는 게 많아요. 저렇게 정리를 정말 잘하시네. 그럼 이분은 정리를 진짜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용했을 때 용바오님은 수익 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 다음에 가온만 다른 차트를 그리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죠?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제가 가온은 이미 여기서 보면은 오랜 시간에 무언가 매집을 해서 머리를 들고 얘는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고 한 건데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보이죠. 근데 이미 선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선반영돼서 주가는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5,000원을 넘어가려면 다양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가 안정성이 나와야 되겠죠. 안정적이어야 되고 수익도 보장이 돼야 되고 안정적으로 수익 그다음에 성장세까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런 요소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이제 15,000원이 넘어가면 가시화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15,000원에 걸렸다는 것은 이걸 가시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내용을 그냥 무슨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무슨 일이 있겠지 못 가면 그거를 내가 굳이 찾아갖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찾았어요. 근데 장을 오래 보다 보니까 그것도 자꾸 선입견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빼버려요, 그냥. 다 빼버립니다. 그냥 흐름만 갖고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매칭시키면 너무 좋죠, 이런 거. 근데 제가 처음에 공부하고 할 때는 황 대표도 그때는 자료가 이렇게 풍부하고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황 대표도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 시대가 바뀌니까 지금 용바음님처럼 철저하게 찾아서 분석하고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아졌잖아요, 세상이. 오픈된 세상이고.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황제표도 시대를 뒤쳐져갈지도 모르겠으나 차트를 보게 되면 그다지 큰 변화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기사나 이런 스크래프를 안 보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봐요, 꾸준히. 그래서 용바오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 좀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멋지십니다, 이거. 저도 배우는 거죠, 이게. 가온메디어 최근 여러 날 조정 파동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이 줄으면서 그죠?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 보이니 지금 담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분 이야기는 지금 이 흐름이 조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간 종목이 이제 많이 갔으니 조정을 보인다. 거래가 준다는 것은 나쁜다는 뜻은 아니죠. 왜냐면 뭐 거래가 누군가 확 내린다는 건 누가 대량으로 팔고 나간다는 뜻이지만 그나마 거래가 줄으면서 호가가 내려간다는 것은 관리 차원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조금 떨어져서 보겠다는 뜻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줄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많은 종목들이 털할 때가 되게 많아요. 거래량도 제가 할 얘기가 많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대목에서 완전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왜냐 지금 담는 것보단 흐름이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흐름이. 근데 올라갈 때 강하게 이렇게 오버슈팅을 치고 나갔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올해 들어와서 넘어가는 자리가 보면은 여기가 10,000원대가 되죠. 그런데 여기 검정색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요게 그냥 단순하게 황 대표는 요게 흐름상 여기를 검정색 밑에서 이렇게 놀게 되면은 별로 좋게 안 보는 거예요. 왜? 왜?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거를 모은 입장이라면, 이거를 여기서 누가 팔을 수도 있고, 지금 이 꼭지에서 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물량을 다 빼기는 어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뺐다 그러면은, 여기서 거래가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거래가 좀 있으면서, 이렇게 돌아서면 그게 매물이 되는 거죠. 왜냐? 누구는 파는 거잖아요. 그걸 누군 받아낸 거고. 그런데 지금 가온메디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그 용바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좀 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자리가 문제겠죠. 지금 왼쪽 차트를 보게 되면 월봉입니다. 월봉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지점대가 거래가 많은 지점이죠. 여기 보시면 이거 이렇게 그죠? 여기가 지금 가격대가 1차적으로 거래가 많은 지점이잖아요. 저는 일단 이런 것도 이렇게 봐요. 흐름이 아직 보시면 턴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중시 여겨요. 그 이유는 여기가 또 지자장이라고 우리가 표현되는 부분인데 이게 현재는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올라갈 때 여기가 거래가 동반됐는지 안 반됐는지 또 봐요. 거래가 동반돼서 빠지면 저는 이런 자리 잘 안 봤어요. 조정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누가 뭐 이익 실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빠지면 이거는 다시 한번 매집하려고 끌어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봐요. 그냥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대신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그것도 그거고 종합적으로 보는 건데 이렇게 내려왔죠? 저는 이렇게 돌아갈 때 의미를 가져요. 이렇게.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확인된 상태에서 이럴 때 받지 그냥 이런 상태는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파동을 보고 매물대가까지 좀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차이가 있겠죠. 어디서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가온미디어님께서 가온미디어님이네. 용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온미디어 최근 여러 날 조정을 보이고 거래량을 주면 조정 보이니 지금 담아낸 지금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받는 게 아니고 요 상황을 보겠다는 거죠. 요 상황을. 지금이 아니라. 근데 받아도 저는 나쁘다가 않다고 생각해요. 받는 건 동의하는데 어디서 어떻게가 남겠죠. 100%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으니 최소한 그때까지 크게 꼬꾸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그렇겠죠. 왜냐하면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것을 저걸 많은 사람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근데 거래가 별로 없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락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가 이렇게 오게 되면 싸다고 느끼거나 지장이거나 저만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차트를.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리스크보다는 위쪽 기회가 커 보이니까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고수세요, 고수. 지금 뭐 그 얘기하시는 이 보니까 이게 초보의 수준이 아니에요. 글 내용이나 내용을 그렇죠? 아마도 어쩌면 황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지금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그냥 글 쓰시거나 올리는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대충 쓰신 분이 아니에요. 이거 저도 그래서 이분을 글 한참 읽어보면서 에, 정말 잘 분석을 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많이 배웁니다. 요 점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바우님 이런 글 올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침 황철병 대표였습니다.